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테크로의 황준열입니다. 예, 오늘 새로운 손님을 모시고 낯선 얘기를 할 텐데 앞으로 나올 차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하이테크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예상도 이렇게 그리는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예, 거기서 최근에 그렸던 제네시스 GV90, 예, 아주 큰 SUV 요거의 예상도가 이제 관심이 딱 들어서 그래서 오늘 모시고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하이테크로에 대해서 본인이 좀 홍보를 해주세요. 저희 채널은 이제 만든 지 2년 정도 되었고 전체적으로 현실적인 예상도 위주로 일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또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 돼. 그리고 꼭 최대한 정성 들여서 만들고 있사오니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오토. 이 예상도 그린 수준을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색다른 창구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친구가 있다거나 친인척이 있다거나. 전혀 본 적도 없고 전혀 들을 소스도 없고 네. 온리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들이랑 양산 차량들 참고하면서 좀 현실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컨셉트카랑은 실제 차량이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작할 때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실차를 보고 그리는 건 아니고 절대 본 적은 없고 상상도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상상도이긴 합니다. 네, 추측, 상상도. 상상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네시스랑 이런 실제 완성차에서 느껴지는 그 차량의 디자인들이 아무래도 패밀리 룩이다 보니까 공유하는 게 있고 이어질 것이다. 네. 앞으로도 이런 거 정도는 전체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서 제작한 예상도입니다. 그리고 하이테크로 채널 보니까 네. 본인 요 패션도 그렇고 올드카 같은 게 툭툭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약간 그 리트로 뭐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저는 일단 지금 타고 있는 차도 94년식 차량 타고 있고 94년식. 네, 94년식 못 타고 있어요. 볼보 940 타고 있습니다. 볼보 940. 볼보 940이면은 정말 길에서 이제는 안 보이는 차인데. 예전에는 수입차 판매 1위 이런 것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져가지고 오히려 BMW, 벤츠 이런 올드카보다도 더 보기 힘든 차량이 되지 않았나. 전륜구동이죠. 아니, 후륜구동입니다. 그 볼보의 최후의 후륜구동. 네, S90의 직계 조상입니다. 이따가 내려가서 차도 좀 보여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에스페로라든지 뭐 이런 올드카들은 그러면은 옛날 차들 좋아하는 친구들 차들 이렇게 빌려가지고 찍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클래식카 코리아나 이런 옛날 차들 동호회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인분들 차량들 섭외해서 촬영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상당히 미래적인 앞으로 나올 차들의 예상도와 옛날 차와 딱 두 가지 메뉴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요즘 들어서 차량들의 디자인이 과거 지향적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가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 차량들이 그 디자인적인 원초적인 그런 게 있지 않나 해서 좀 더 매력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게 아무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제로 타고 싶었던 마음이 있고 또 채널에도 많이 소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는 이제 차차 오늘만 올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오고 싶으면 오면 돼요. 네. 오늘은 내가 불렀지만 뭐 다음부터는 그냥 형님 이거 됐는데요 갈게요. 그럼 그냥 오면 돼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나한테 문자만 보내고 그냥 와서 나 없을 때도 그냥 와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딱 오면은 스태프들이 딱 준비해 줄 테니까 그냥 와서 찍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조회수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입금은 해줄게. 네. 공짜로 쓰지는 않고 하이테크로에 많이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쏴줍니다. 예,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많이 주변에 많이 권해주세요. 자, 오늘은 제네시스 GV90 요 예상도 그린 거를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이거 본 적 있는 차예요? 테스트 뮬만 보았습니다. 아까 봤다며.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니요, 꿈속에서 얼핏 본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차량은 어디 제가 볼 수 있는 소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온 차량이기는 하죠. 이게 그럼 이것도 상상도네요. 이것도 상상도이긴 상상도인데 그래도 좀 전체적인 디자인 언어 같은 걸 준수하면서 현실적으로 만들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단어 현실적, 그거를 모토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요 스케치는 직접 한 거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실차 느낌으로 렌더링처럼 하잖아요. 그것도 직접 하세요? 네, 렌더링이랑 스케치 모두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거 써요? 포토샵으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거 생노가다 작업을 하는 건데 한 장 만들 때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게 이제 전용 프로그램 같은 게 있고 포토샵보다는 3D 페인터가 조금 더 자동차 이렇게 그리는 데 조금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3D 페인터를 자동차로 그리려면은 커다란 이 태블릿 예, 이렇게 뭐 이렇게 필압까지 감지가 되는 요거 있으면은 사실 자동차 회사에서는 금방금방 그려요. 근데 이거를 포토샵으로 다 마우스로 한다는 거예요. 다 마우스로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손이
여기가 많이 떨립니다. 와,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게. 와, 이런 친구는 진짜 자동차에서 가면 날아다닐 텐데. 제가 새로운 거 만드는 것보다는 네. 예상하는 게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적성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이 좀 재밌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여튼, 이 예상도 그린 게 그냥 상상도 수준이 아닌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예상도 그린 거와 이제 그 차가 실차가 나왔을 때 매칭되는 수준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본 거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을 수준입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뭐 이렇게 뭐 주거나 그런 것도 없고, 저도 사실 실차 보는 게 없습니다. 저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다 꿈 얘기예요. 제가 해드리는 거는. 자, 오늘 그 황준열 씨가 그린 상상도에서 요 앞부분 보면은 요게 전기차라는 걸 확 티내는 디자인으로 그렸어요. GV90은 전기차로 나온다. 이거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 뮬이 목격하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소리가 전기차 소리였다고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테스트 뮬 자체도 좌우 다 주유구가 막힌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구가 좌우가 다 막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목격하신 분이 전기차 소리가 났다. 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도 이번에 나온 그 제네시스의 스피디온 컨셉트, 앞으로의 제네시스의 전기차 디자인을 제시할 그런 차량, 그거를 참고하면서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달라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제네시스 GV90 요게 그 내연기관으로 만들고 있다는, 내연기관이 먼저 나오고 그거의 변형형 전기차 버전으로 이제 전기차 버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GV90는 내연기관으로 만들고 있다, 요런 얘기를 저는 꿈에서 들은 적이 있기는 해요. 내연기관으로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GV90 예상도를 두 가지 만들었었는데 첫 번째 거는 하얀색 자동차, 그 앞쪽 그릴을 G90의 디자인을 참고하면서 제작했는데 그건 아무래도 내연기관의 디자인이니까 그 차량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네시스는 이제 미래 비전을 얘기를 한 게 이제 구체화된 얘기가 2025년부터는 전기차만 내놓겠다.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요때까지는 내연기관이 몇 대가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내연기관을 2035년까지 팔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도 아예 안 팔고 전기차만 팔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신차는 전기차만 나오고, 그리고 내연기관도 계속 팔아요. 그러다가 2035년부터는 완전 전기차 회사가 된다. 요거거든요. 요 GV90가 이제 2023년이나 2024년 요 사이에 그 내연기관 차로 일단 나와서 미국 시장 겨냥해서 좀 팔다가 이제 전기차 버전이 추가가 되지 않겠느냐. 요 꿈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 맞는 것 같죠? 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냥 버리거든요. 예전에는 만들어 놓은 게 아까워서 꾸역꾸역 출시한 적도 있었어요. 워낙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막 뭐 이래가지고. 근데 개발비 아까워서 꾸역꾸역 출시했다가 더 큰 손해를 본 적도 있고 막 그래서 개발 다 해놨는데도 확신이 없으면은 그냥 안 내놓는 차들도 이제는 생겨났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는데 안 나온단 말이야? 진짜 안 나오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GV90 전기차로 이렇게 해석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일단 뭐 차체 실루엣이 요 앞바퀴 부분도 그렇고 뒷바퀴 부분도 그렇고 바퀴 쪽만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요 실루엣은 어디서 뭐 참고한 게 있어요? 근데 제네시스에서 요즘에 밀고 있는 디자인이 모래시계형 디자인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하늘에서 차를 바라다 봤을 때 모래시계처럼 앞뒤 휀더가 부풀려져 있는 이런 디자인. 그게 허리가 잘록하고 네네, 맞습니다. 마치 코카콜라 병처럼. 네. 그런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차량들이 패밀리룩으로 다 모래시계형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고, 이거는 최상급인 차량인 GV90이다 보니까 이쪽에도 당연히 적용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에서 디자인실 모컵이 살짝 유출처럼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제네시스 그 디자인 홍보 영상에서 돈코볼캣이 방에서 이렇게 찍은 듯한 4분의 1인가 5분의 1인가 이렇게 작은 스케일 모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그거를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위에 GV80이랑 뭐 다른 차량들도 모컵들이 다 나란히 있더라고요. 그쵸. 그거를 하나씩 다 따가지고 위에다가 얹어 보니까 GV80보다는 큰 모컵. 이게 GV90다라고 딱 보고 이제 그 실루엣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그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과학적이네요. 그거가 의도적으로 노출이 된 게 아닌가 약간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상도가 아니네. 이거 보고 그린 거네. 몇 가지 여러 가지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노출시킨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쪽에 디자인을 보시면 대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쿠페 라인처럼 굉장히 해치가 많이 누워있는 디자인이랑 그리고 뒤쪽 핸더도 많이 부풀려져 있는 디자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제네시스 풀 라인업 미래 영상 거기 맨 끝에 제일 큰 SUV가 있었는데 어두컴컴한데
앞에서 이렇게 찍은 거. 맨 끝에 있는 차량. 그 차량이 아무래도 GV90이 아닐까 싶은데 그 차량이 다른 건 없지만 DRL 라인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SUV다 보니까 굉장히 휠하우스가 높게 설정되어 있고 헤드램프랑 거의 비슷한 선상까지 올라가 있는데 거의 두 줄 라인이 맞닿을 수준으로 거의 이렇게 휠하우스 위를 덮고 있더라고요. 이번엔 그거를 여기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보고 그린 거네요. 뭐 거의 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뒷필러 디자인이 두 줄 라인이 이번에 계속 컨셉트카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쵸. 지금 제네시스 X 컨셉이라든지 X 스피디움 컨셉이라든지 요 C필러 끝에 이제 두 줄로 쫙 이렇게 네. 넣는 거. 그거는 조만간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제네시스 X 컨셉트에서 한 번만 나온 거라면은 그냥 뭐 한 번 그냥 보여주기 용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이번에 스피디움 컨셉트에서 한 번 더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그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보고 그린 거잖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디자인은 G90이랑 똑같이 빼다 박을 수도 있는데 약간 다르게 한 이유가 G80이랑 GV80이랑 보시면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르잖아요, 디자인이. 그렇죠. 앞에 범퍼가 G8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이어져 있는데 하단 그릴이 GV80의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앞이 좀 두툼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SUV라서. 네, 두툼하게 하고 조금 SUV처럼 좀 강인한 모습을 주기 위해서인지 하단 그릴이 세 개로 측면 그릴이랑 아래에 있는 그릴 그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좀 보이는데 그게 아무래도 GV90과 G90의 사이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지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제작에 적용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이게 덩어리감이 완전히 세단이랑 SUV는 완전히 틀리고 이 GV9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부분이 두툼할 거예요. 이 팰리세이드도 앞부분이 상당히 두툼하잖아요. 그거를 G90 거를 그대로 가져가면은 이게 이렇게 늘려다 보면은 되게 멋이 없어질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범퍼 밑에 에어 인테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두툼해 보이지 않게 아마 만드는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그랬구나. 인테이크 형상 자체는 네. 제네시스 X 컨셉트에서 좀 따오되 그것만 있으면 그릴이 너무 하단 그릴만 너무 커지다 보니까 밑에는 SUV답게 스키드 플레이트도 적용하고 네. 크롬 장식들도 좀 적용을 해주고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네시스 특징이 삼각형 모양을 굉장히 범퍼 하단에 자주 사용하는데 그 이제 요 조그만 삼각형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거를 이번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이어지는 그 크롬 라인들이 뭐 측면으로 타고 이동할 거라는 건 뭐 현대 제네시스 모두 공유하는 디자인 언어잖아요. 이거가 아무래도 GV90에도 적용이 당연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 크기는 더 크죠, GV80보다도. 네, BMW X7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뒤에 트렁크 라인을 봤을 땐 목업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엉덩이 쪽이 길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X7의 엉덩이가 조금 더 길어진 이런 디자인. 뒷부분이 조금 느슨하게 빠진 듯한. 네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GV90는 승부를 봐야 될 게 이제 X7이죠. 예, 경쟁 모델 X7이다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X7이 5.15m? 네, 맞습니다. 5m가 조금 넘는 건데 이건 한 5.2m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팰리세이드를 좀 늘려서 만든 듯한 테스트 뮬. 이것도 팰리세이드 이렇게 늘려서 만들었잖아요. 네, 뒤쪽 휠 베이스를 되게 많이 늘려놨더라고요. 네, 그거 보시면은 한 20cm 정도까지도 늘렸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은 아마 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일지 좀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랑 현대자동차 공통적으로 오토 플러싱 도어를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G90급이니까 이것도 플래그십이니까 당연히 이런 오토 플러싱 도어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당연히 플러시 도어도 들어가고 자동문도 들어가고 G90에 들어갔던 기술도 다 들어가겠죠. 자, 그 뒷모습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보죠. 뒷모습 보니까 두 줄로 쫙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게 두 줄이 제네시스가 이거를 약간 급을 나눠뒀더라고요. 90급에는 두 줄 다 이어주고 뭐 80에는 덜 이어주고 그리고 뭐 70에는 뭐 팬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뒀던데 그러니까 70은 요만큼, 네. 80은 80은 좀 더 이어져 있고 90은 연결돼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네. 약간 그 벤츠 헤드램프 보면 한 줄, 두 줄, 세 줄 뭐 계급장처럼 네, 있는 것처럼 일단 이번에 만든 예상도도 보시면 두 줄을 다 이어놨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게 기암급이니까 네. 두 줄은 이어지겠구나 이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거가 일단 뒤쪽에서 메인이고 다른 요소들은 여러 가지 좀 많이 섞었습니다. 이걸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에 위쪽 상단에 삼각형. 네 삼각형 저 부분이 이번에 스피디움 컨셉트에서 밝게 점등되더라고요. 그렇죠. 저 부분이. 이렇게 스피디오 네. 컨셉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이게 목업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뒤쪽이 좀 스피디하게 쿠페형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니까 약간 스피디움의 디자인이 약간 좀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 약간 작은 스포일러 같은 부분 네. 저거를 첨가했습니다.
저도 상상도네요. 이거는 상상도이긴 한데 모든 제네시스가 이렇게 트렁크 상에 약간 그 스포일러처럼 튀어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요 제네시스 SUV들 보면 다 뒷유리가 이렇게 해서 뒤에 조금 튀어나와서 약간 스포일러처럼 돼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이 디자이너들이 다 영국에서 벤틀리나 이런 거 디자인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외건 스타일의 요 SUV 요걸 디자인할 때는 요게 안 튀어나와 있으면 그냥 외건 스타일, 저기 튀어나와 있으면은 슈팅 브레이크 스타일, 약간 요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벤틀리 벤테이가도 그렇고 뭐 롤스로이스 컬리넌도 그렇고 다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좀 트렁크가 조금 있는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약간 좀 슈팅 브레이크 같은 그런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벤틀리 있으면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할 때도 뒤를 이렇게 쫑긋하게 세워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일 거예요. 나도 뭐 추측이에요, 추측. 근데 GV80이나 G80을 보셨을 때는 이 캄테일형 디자인 있잖아요. 뒤에 약간 칼로 딱 썰어버린 것 같은 디자인이고요. 이게 다른 제네시스 라인업에서는 뭐 80 라인업에서 70 라인업에서 보였는데 그런데 이번에 나온 90에는 그게 상단에만 있고 하단에는 동그란 게 안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G80 보면은 마치 이렇게 숟가락으로 빡 떠낸 듯한, 네. 예, 떠낸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G90에서는 밑부분은 쫑긋하게 돼 있는데 밑부분은 이게 좀 흘러내렸죠. 네, 약간 GV60처럼 그걸 참고를 했습니다. 70이나 60. 근데 그거는 이게 플래그십 세단이고 쇼퍼 드리븐 세단이기 때문에 G90는 뒷부분을 좀 엉덩이를 좀 낮추려고, 엉덩이가 좀 낮아야지 차가 안락하게 깔려서 뒷좌석 승차감이 좋은 차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좀 깎아내려놨죠. 네. 예, 이렇게 숟가락으로 팍 퍼낸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깎아내서 뒷좌석에 승차감이 좋은 차, 이런 걸 디자인적으로 좀 표현을 한 거죠. 네. 근데 SUV에서까지 그런 표현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SUV는 쇼퍼 드리븐 느낌보다는 약간 오너십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정도 느낌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범퍼 쪽으로 좀 더 이동하시면은 네. 제가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기차들 그 중에서도 일렉트리파이드 G80이나 GV60에서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 그게 두 차량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캄테일 형상. YF 소나타에서 보셨던 것처럼 측면을 약간 좀 세워놔서 그렇죠. 이 측면에는 확 깎아놔가지고 와류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디자인이 이제 친환경차, 공기역학적인 성능이 중요한 그런 차들은 다 이렇게 확 깎아놓죠. 이렇게 네. 싹둑 잘라놓죠. 이제 그런 형상을 좀 응용을 한 거다. 그런데 이거는 GV90이 전기차로 나왔을 때의 형상이지 만약에 내연기관이라면은 굳이 이 캄테일을 안 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내연기관도 이제는 공기역학적인 성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렇게 확 깎아놔야지 뒷부분도 좀 더 안정적으로 뒤에가 뭐 고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뒤에를 또 탁 깎아놓은 게 차를 좀 더 와이드해 보이게 하는 역할도 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저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예상, 추측이고 상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특징이 아무래도 머플러가 없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울까 좀 저도 고민을 하다가 제네시스 X 컨셉트카를 보면은 저 쫑긋한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네 저게 머플러의 약간 저는 흔적 기관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거가 아무래도 전기차라면은 이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 뭐 보고 그랬는지 알았어. 아 보진 않았는데 네. 꿈속에서 뭔가 많이 나타나죠. 저는. 이 꿈이 일로 갔나 봐요. 이렇게 나와도 손색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처음이라서 좀 미숙한 부분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많이 어색했습니다. 나도 어색했어요, 오늘. 예, 처음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스태프들이 이렇게 다 코로나 확진이 몇 명 있어가지고 다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다 집에서 재택 막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낯설다 보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매끄럽게 안 나오네요. 하여튼 GV90야 요 정도로 나올 것 같다는 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요 하이테크로와의 만남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신차 소식 또 예상도 소식 이런 것들을 하이테크로의 유준열 씨가 자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끝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 저희가 그동안 예상도만 했지만 앞으로 빠르게 신차 정보도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좀 잘하는 채널들이 좀 많은 빛을 좀 봤으면 좋겠어가지고 굳이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채널이니까 소개시켜드리는 거니까요. 가서 꼭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언제부터 이거 했어요? 이거 한 지가 얼마 됐어요? 저는 이걸 중학생 때 보배드림 같은 데도 막 올리고 하면서 아, 중학교 때부터? 네, 거의 그러니까 10몇 년 전부터 그냥 취미로 하던 건데 아, 중학교 때부터 보배드림 뭐 아이디 뭐 이런 거 뭐 얘기하면 아시는 분들 계시겠네. 아니요, 잘 모르실 거예요. 너무 옛날이라 가지고. 근데 보배드림도 가끔씩 어눌하게 그린 예상도 사이에 좀 자대로 좀 그린 뭐 이런 친구는 좀 디자인 좀 했나 본데 이런 예상도 같은 게 이렇게 좀 섞여 있을 때가 있었는데 아, 중학교 때부터. 그 어눌한 그림이 아마 저가 아니었을까. 중학교 때는 어눌하게 그렸어요? 아, 그때 그림판으로 그렸습니다. 그림판으로?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렸으면 거의 지금 한 10몇 년 그렸네요. 근데 꽤 오랫동안 뭐 취미로서 그것만 하다가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싶어서 시작한 게 하이테크로인데,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게 해외 매체들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이런 걸 예상도를 만드는데 국산차는 그동안 좀 빛을 못 봐서 그런 건지 제가 만들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예전에 만들었던 그 실력들 가지고서 이걸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상도 그러면은 다 해외 차들만 멋있게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 차 예상도는 다 이렇게 좀 네. 쭈글쭈글하게 그려져 있었는데 요거를 해외 차 예상도 수준으로 네. 좀 빡 올려서 좀 해보고자 이걸 시작을 한 거군요. 네. 그 중학교 때 처음으로 그렸었던 예상도는 뭐예요? 제가 그때 YF 소나타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실루엣이 충격적이어서 당시 디자인으로 봤을 때 그때 좀 얼기설기 연필로 뭐 그렸던 걸 올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YF 소나타 예상도를 처음으로 그려서 지금 이제 GV90까지 하여튼 하이테크로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또 저희 채널에 자주 와서 신차 얘기를 많이 해준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자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내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함께하는 자리 또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